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글 AI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제목의 가이드인데요. 이게 스마트 건설, 드론, 디지털 트윈 분야 전문가, 바로 당신의 역량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이거 그냥 AI 도구 사용법 같은 흔한 가이드겠구나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건 사실상 미래 전문가의 역할 재정의에 대한 선언문 같았어요. 핵심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판이 바뀐다. 네, 도구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시대라.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새로운 개념이 단순히 업무를 좀 편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요. 당신의 역할 자체를 어떻게 작업자에서 설계자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탐구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네. 자료 첫 장에 나오는 그 그림이 모든 걸 딱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구의 시대와 에이전트의 시대를 비교한 그림이죠. 네, 과거. 그러니까 바로 어제까지의 우리 모습이죠. 보고서 쓰려고 워드 열고 데이터 찾으려고 폴더 뒤지고 그거 첨부해서 메일 쓰고. 그렇죠. 관련자들한테 또 따로 일정 잡고 앱이랑 앱 사이를 계속 우리가 직접 오가면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연결했잖아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실수도 잦고요. 그런데 에이전트의 시대 그림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는 그냥 딱 한마디, 자신의 의도만 던져줍니다. 의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 드론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초안 만들어서 핵심 이해 관계자들에게 검토 요청 메일 보내고 내일 오후에 리뷰 미팅까지 접어줘. 이렇게요. 와, 그럼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관련 데이터 찾아 분석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들 비어있는 시간 확인해서 미팅까지 잡아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업무가 편해지는 수준이 아닌데요? 네, 여러 도구와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조합해서 복잡한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스스로 실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각각의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비서, 즉 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기고 전체 과정을 지휘하는 조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잠깐만요. 생각해보면 이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AI에게 위임하는 셈인데 만약 AI가 중요한 데이터를 빼먹거나 엉뚱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면 어떡하죠? 그 책임 문제 같은 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책임 소재를 다루진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AI가 완벽한 자율 시스템이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을 돕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조력자요? 네, 최종 결정과 검토는 여전히 설계자인 당신의 몫이라는 거죠. AI가 초안을 만들면 당신은 그 초안을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실무에서 해방된 시간을 더 고차원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에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중심으로 한 6가지 핵심 영역을 보여주네요. 네,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오케스트라 같다고 봤어요. 오케스트라요? 제민이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6개의 파트가 각자 연주를 하면서도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성을 담당하는 워크스페이스, 지식 탐색을 맡은 리서치, 인프라인 클라우드. 그리고 AI를 직접 만드는 뎁스, 시각적 결과물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티비티,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책임지는 데이터 파트가 있군요. 맞습니다. 이 6개 영역이 각자 독립적으로도 강력하지만 제미니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스케일이 엄청난데 이게 실제 당신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가장 체감하기 쉬운 워크스페이스 영역부터 시작해볼까요? 지식 작업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파트입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독스나 G메일에서 헬프미 라이트 기능으로 드론 점검 보고서 초안을 10초 만에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10초요? 네, 10초입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냥 정해진 템플릿에 키워드 몇 개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맥락을 이해한 보고서를 말하는 건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미니가 단순히 독스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과거 보고서들, 클라우드에 저장된 드론 비행 기록, 빅쿼리에 있는 센서 데이터, 심지어 지난주 회의의 미트 녹취록까지 허용된 모든 데이터를 참조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와, 말 그대로 제 업무 비서가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고 초안을 써주는 거랑 똑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치에서 지난 분기 센서 데이터의 이상 징후 추세를 보여줘 같은 자연어 질문으로 바로 차트를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회의 끝나면 요약본이랑 결정사항 만들어서 태스크에 할 일로 등록까지 해준다고 하고요. 네, 지루하고 반복적인 문서 작업의 시대가 정말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워크스페이스에서 문서 작업이 거의 자동화된다면 그 문서에 들어갈 깊이 있는 정보나 새로운 기술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리서치 영역이 힘을 발휘합니다. 아하. 이 영역은 방대한 기술 정보 속에서 당신이 필요한 핵심만 정확히 찾아주는 지능형 사서와 같아요. 예를 들어 수천 페이지짜리 새로운 빔 가이드라인 PDF 파일을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에 그냥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냥 업로드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을 해주나요? 요약을 넘어서죠. 그 PDF 파일의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하는 당신만의 빔 전문가 봇이 탄생하는 겁니다. 저만의 전문가 봇이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서 철골 구조 내화 기준은 몇 페이지에 있지라거나 기존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 3가지만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즉시 정확한 답변을 찾아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제 컴퓨터에 쌓여있는 수백 개 논문이랑 기술 보고서를 전부 던져주면 저만의 프로젝트 전문 연구원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구글 렌즈로 현장 설비를 찍어서 부품 번호를 바로 찾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심지어 AI 모델 검색이라는 걸 품으면 드론 라이다 센서와 사진 측량 기술의 정확도를 최신 논문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줘. 이런 복잡한 질문에도 답을 해준다고요? 네, 여러 소스를 교체 검증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답변으로 정리해줍니다. 자료에 나온 통합 워크플로우를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1단계로 노트북 LM에서 신기술 핵심을 파악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닥스에서 헬프미 라이트로 제안서를 쓰고 3단계로 G메일로 공유하는 흐름이죠. 좋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그걸 받쳐주는 기반이 튼튼해야 할 텐데요. 그게 바로 클라우드 영역의 역할이겠죠?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영역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두뇌와 창고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드론이 찍어온 영상 데이터는 빅쿼리라는 거대한 데이터 창고에 실시간으로 쌓이고 버텍스 AI라는 인공지능 두뇌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모를 안 쓴 작업자를 찾아내는 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료를 보니 버텍스 AI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 코딩 없이 이런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버텍스 AI 에이전트 빌더는 말 그대로 코딩 지식 없이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조립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조립 키트요? 네. 현장 안전관리 에이전트나
자재 재고 관리 에이전트처럼 당신의 아이디어만 있다면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뎁스 영역은 어떤가요? 데브스 영역은 말 그대로 AI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전문 실험실입니다. AI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AI 모델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보는 거죠. 자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테스트 과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로봇에게 장애물을 보면 피해가라고 말을 걸었을 때 정말 잘 피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완성된 AI 모델, 예를 들어 제마 같은 경량화 모델은 드론이나 로봇에 직접 탑재되어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배포된 후에도 계속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크리에이티비티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에 나온 VO3의 예시가 정말 놀랍습니다. 공사 중인 초고층 빌딩 주위를 비행하는 드론의 4K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네. 거의 실제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건설사에서 고객에게 보여줄 미래 아파트 조감도나 복잡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영화처럼 만들어서 브리핑할 때 쓸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고 상황을 재현해서 안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라이리아2라는 AI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분위기에 딱 맞는 배경음악과 효과음까지 작곡해줍니다. 음악까지요? 네, 포토스의 매직 에디터 기능은 또 어떻고요? 기술 발표용으로 찍은 현장 사진인데 뒤에 엉뚱한 장비가 찍혔다면 그냥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 사진에서 그냥 지워버린다. 네, 어둡게 나온 사진은 조명을 보정해서 완벽한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데이터 영역입니다. 결국 이 모든 AI의 기반인 데이터일 텐데 이 영역은 어떻게 작동하죠? 데이터 영역은 현장의 수많은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루커 스튜디오라는 툴이 현장 곳곳에 설치된 IoT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로 만들어주고요. 아, 실시간 대시보드.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이 데이터를 24시간 감시하다가 이상 징후, 예를 들어 특정 장비의 진동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면 즉시 경고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군요. 드라이브에서 2주 전에 제출했던 드론 안전 규정 관련 보고서 찾아줘처럼 의미로 검색하는 시멘틱 검색도 정말 유용하겠고요. 이 영역의 통합 워크플로우 예시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1단계로 루커 스튜디오가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데이터 영역에서 발견하면 2단계로 VO가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재현 영상을 만들고 크리에이티비티 영역, 영상을 만들고 3단계로 제미나가 이 데이터와 영상을 종합해서 원인 분석 및 성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발행합니다. 워크스페이스 영역. 데이터 발견에서 분석, 시각화, 그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이 모든 과정에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 같으면 팀 서너 명이 며칠은 좋게 걸렸을 일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6개 영역의 기능들을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워크플로우로 구현되는지 건설 현장 안전관리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논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안전규정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고서와 교육 자료까지 생성하는 거죠. 수동 작업을 없애고 예측 기반의 안전관리를 구현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1단계를 보면 드론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네요. 그러자마자 버텍스 AI 모델이 영상 속에서 안전모를 안 쓴 작업자나 위험구역에 접근한 장비 같은 걸 실시간으로 찾아냅니다. 네, 사람이 하루 종일 영상을 돌려보며 위반 사례를 눈으로 찾던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감지된 위반 사례 데이터는 빅퀘리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요. 동시에 관리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정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료의 주요 성과 그래프를 보니 위반 사례 보고에 걸리던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단 5분으로 줄었습니다. 네, 4시간에서 5분. 240분이 5분으로 이건 단순히 효율성이 약 50배 좋아졌다는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안전관리 담당자가 하루의 절반을 보고서 쓰는 데 사용하다가 이제는 그 시간을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안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업무의 질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의 수습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 것 같다고 예측하고 미리 예방하는 예측적 예방 방식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아, 예측적 예방. 교육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글자만 빽빽한 매뉴얼 대신 실제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 영상을 기반으로 훨씬 더 몰입감 높은 교육이 가능해지죠. 결국 전문가는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되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자료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래서 당신의 다음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입니다. 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미래 전문가의 핵심 역량은 엑셀 함수를 잘 쓰거나 파워포인트를 빨리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영역의 AI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조율해서 최적의 문제 해결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바로 그 설계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이미지 The architect, not the operator. 작업자가 아닌 설계자가 되십시오가 모든 것을 요약해주네요. 결국 미래의 전문가는 키보드를 두드려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이제 문제를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AI 에이전트 팀을 구성하고 지휘하는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통해 전문가의 업무 방식과 역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일이 빨라지는 차원을 넘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만의 AI 에이전트를 설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당신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시스템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업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아갔던 그 하나의 문제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를 설계한다면 그 에이전트에게 맡길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손에 되돌려진 귀한 시간을 당신은 앞으로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